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8월 이후 고용 성적표가 이들 경제 투톱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주요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등 이미 확정된 정책들을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 당장은 IT를 포함한 일부 업종의 주 신두시간 근무 신축적 운영 등 미세 조정을 통해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연말까지는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좀 어렵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개별 소비세 또 조치도 취하고 했기 때문에 좀 회복되고 그러면은 연말에는 다시 상황이 될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불협화음을 내는 경제팀 팀워크를 언급하며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말해 고용 문제가 향후 개각 또는 인사 개편과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8월 이후 고용 성적표가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과 경제 투톱의 운명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위기를 해소하는 데 정책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직을 걸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팀워크에 대한 각별한 당부도 있었는데요.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쇼크로까지 평가되는 7월 고용 동향 지표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모토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고 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 지시로 내릴 정도로 노력했지만 부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 동향 추이를 보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 분야와 연령대가 엇갈린다면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규제 혁신, 공정경제 강화를 위한 정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팀워크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 계속되는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단합이 중요한 시기, 국민에게 불신을 줄까 직접 차단에 나선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언급하고 금강산 면회소에서 상시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이 더 담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서민 자영업 경기의 불황 여파로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규모 30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서민 자영업 경기의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최근 1년 평균의 3배를 웃돌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내년부터 4년간 우체국 택배원과 무기계약직 집배원 2천여 명 전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무원으로 전환되려면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야 하며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보는 또 집배 인력을 2022년까지 추가로 1,000명을 증원하고 내년 한 해 초소형 전기차 등 집배 물류 혁신을 위해 717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죄취업 비리와 관련해 퇴직자들의 취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전현직 간 접촉을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셀프 쇄신안인데다 공직 윤리 강화에 초점을 둔 대책이어서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공정위의 막강한 경쟁법 집행 권한에서 기인한 퇴직자들의 취업 비리. 김상조 위원장은 허리를 굽혀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 행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김 위원장은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과정에 아예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경력관리 차단을 위한 조치도 내놨습니다. 내부감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현직 간 사적 접촉도 철저히 감시합니다. 사건과 관련한 접촉이 적발되면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무실 전화와 업무 메일 접촉도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취업 제한기관에 재취업한 사람의 이력은 10년간 공시되며 대가를 받는 강연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은 공정위 자체의 개선책이자 직원들에게 공직윤리를 촉구하는 성격이 큰 만큼 결국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재취업 비리의 배경인 인사적체 문제도 여전히 난제로 꼽힙니다.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직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번 쇄신안이 실제 조직을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시도인지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재취업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해보려는 임시 방편인지 앞으로 공정위 행보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리콜에 들어간 BMW 차량에 또 불이 났습니다.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BMW 자체 조사를 믿기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BMW가 관계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부실하게 답변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도로 한편에 세워진 BMW 차량에서 시꺼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변 풀스포로까지 옮겨붙은 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이번에도 BMW 520D 모델. 리콜에 들어간 첫날 또 비슷한 사고가 난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불이 난 차량은 2주 전 점검에서 따로 부품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받은 차량입니다. BMW의 자체 조사를 믿기 어렵게 된 것으로 리콜 조치에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부터 화재 위험을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BMW가 거부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BMW는 관련 기술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2차례나 묵살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를 지시한 이후에야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 역시도 주요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공단은 BMW의 결함과 관련한 자체 조사 보고서와 문제가 된 장치의 설계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료 제출 기한은 내일까지. 하지만 응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에 대량 자퇴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서울 대성고교가 사실상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지난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됐으나 최근 지원자 감소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교육부 동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반발이 거셉니다. 일방적 추진이라며 학교 측에 일반고 전환을 취소하고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가 예정된 2020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부모 동의를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성고는 내부 절차를 한 번도 밟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정통신문으로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진통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게 된 부산국제외고. 지난 6월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반발한 학생 수십 명이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원외고는 지역사회 갈등 속에 진통만 겪다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다른 일반고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강원도 교육청의 입장차가 컸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특목고 폐지 기조와 맞물려 자사고 외고의 이탈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 반발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곳곳에서 마찰이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데다 최근 강원 지역 폭우까지 겹치면서 배추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하 물량을 늘리는 등 추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추석 물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폭염 탓에 급등했던 배추와 무 가격이 최근 엇갈리고 있습니다. 무 도매가는 한 개에 2,000원으로 10일 전보다 15% 떨어졌지만 배추는 포기당 5,100원으로 42% 오른 겁니다. 이는 주산지인 강원 지역 날씨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최근까지 고랭지 배추 주산 지역인 강원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무는 뿌리 생장이 좀 호전되면서 수급 여건 개선이 좀 기대됩니다만 배추는 무름병 또 칼슘 결핍 장애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당분간 배추값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배추값 안정을 위해 조기 출하 물량을 늘리고 시중가보다 40에서 50% 싼 가격에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과일과 축산물의 경우 폭염 피해를 입긴 했지만 추석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일의 경우는 추석 무렵 공급량은 평년 수요량보다는 5천 내지 6천 톤 정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축산물 역시 전체적으로 사용 마리수가 많기 때문에 추석 성수기간 공급은 안정적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예보가 있는 만큼 수급 상황을 계속 살피고 추석 2주 전부터는 성수품 특별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고용 성적표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6개월째 고용 쇼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천 명에 불과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일자리 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예산을 24조 1,958억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지난해 관련 예산이 18조 3,861억 원이었으니 32.1%가 더 늘어난 셈이 됩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537억 원이었던 일자리 질 개선 관련 예산은 3조 265억 원으로 무려 55배가 늘어났는데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40.2%가 증가한 2조 430억 원으로 또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예산은 12조 4,487억 원으로 19.3%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민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2018년 4조 7,707억 원으로 2017년보다 4.4% 줄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합치면 모두 42조 원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예산에만 42조 원이라니 정부가 2년간 일자리에 쏟아부은 예산이 정말 엄청나네요. 게다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내걸고 일자리 위원회도 만들며 노력했는데 이 결과가 반비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적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청년 일자리 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인데요. 지난해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구직에 성공한 취업자 중 50.5%가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 원 미만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한 취업자의 6개월간의 고용 유지율은 60% 초반 수준이었고 1년 고용 유지율은 40%대에 불과해서 고용 유지율까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와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은 정책임에도 결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적표네요. 현재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였을 텐데 정부가 주도한 사업치고는 임금이나 고용 유지율의 질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취업 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과 창업,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희망센터의 구직자 대비 취업률은 2014년엔 31.7%였지만 지난해엔 오히려 29.1%로 떨어졌습니다. 또 50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인재은행 역시 취업률이 2014년엔 44.6%였지만 지난해 42.5%로 하락해서 중년층 일자리 정책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고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악순환으로 인해 일자리 정책마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렇게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층 일자리 정책마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 단순히 경제 상황이 원인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 중에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표류 중인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 추경으로 새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의 경우는 사업 시행 초기에 인지도 저조 등의 이유로 45억 원의 예산 중 31.7%인 14억 2,50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역시 당초 분 예산에 476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233억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요.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의 45.8%인 314억 원만 집행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정책에 비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장기적인 예측과 관련해서는 공공 일자리 예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늘리고 공무원도 17만 명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늘어난 공무원은 19,000명으로 9,500명이었던 이전 5년간의 평균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수준이었는데요. 공기업 직원 역시 예년보다 3,000명 정도 더 뽑아서 12,000명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8.8%로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월급이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자리가 안정적인 공무원은 한 번 뽑으면 줄이기도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렇게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려면 30년간 327조 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해서 앞으로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파장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상황이 이 정도라면 정부도 지금까지 기조를 유지해왔던 일자리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이에 대해선 정부 측과 전문가들 모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제 경제 정책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경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우리 경제의 중심 산업이었던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자리 쇼크의 원인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이번 주 당장 시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부터 발표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천문학적인 돈은 부어지고 있는데 고용률은 더욱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무턱대고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지금의 고용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서 부디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